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2대 총선 당일 투표 결과를 다룬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전자개표 결과와 수개표 결과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석은 특히 전자개표 과정에서 기계 오류라고 할까요? 기계가 인식하지 못해서 분류되지 않은 표들이 있잖아요. 이걸 사람이 직접 손으로 확인한 그 수개표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그 분류 안 된 표들 말이죠. 네, 그 결과랑 공식 발표된 전자개표 결과를 비교하면서 당일 투표 결과 집계 방식 자체에 대해 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데이터에서 중요한 논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에서 가장 주목하는 핵심 사례, 서울 성동구 을 지역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여기서 전자개표 결과랑 수개표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지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성동구 을 지역구의 경우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성관위가 발표한 공식 전자개표 결과는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 44.3%, 그리고 국민의힘 이해운 후보 55.0% 득표율. 네, 44.3 대 55.0. 네. 근데 이 자료가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개표기의 오류 때문에 분류가 안 되고 무작위로 빠져나온 표가 1271표가 있었대요. 이걸 수작업으로 확인해 봤다는 거죠. 아, 그 1271표요? 네. 그 수개표 결과를 보니까 박성준 후보 36.0%, 이해운 후보 62.6% 이렇게 나왔다고 자료는 밝히고 있어요. 와, 수치상으로 보면 정말 상당한 차인데요. 박성준 후보는 8.3%포인트가 낮아지고 이해운 후보는 7.6%포인트 높아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꽤 큰 차이죠. 그럼 이 자료는 왜 이렇게 두 결과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나요? 전자개표 시스템이 집계한 결과하고 수작업으로 확인된 표본 결과가 왜 다르냐? 어쩌면 전자개표 과정에서 이해운 후보 표의 일부가 박성준 후보 표로 잘못 분류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개표 결과가 실제 득표 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시각인 거군요. 네, 이 자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이 수개표에 쓰인 1271표, 이게 과연 성동구을 전체의 투표 경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표본 수가 충분한 건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자료도 그 표본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개표기 오류로, 그러니까 기계가 못 읽어서 그냥 무작위로 배출된 표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무작위 표본 추출, 즉 랜덤 샘플링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나온 거니까 통계적으로 대표성이 있다는 거죠. 아, 랜덤 샘플링이다. 네. 그리고 표본 크기 1271표. 이것도 통계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크기라고 이 자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후보별 득표수가 박성준 458표, 이해운 796표, 기타 17표인데 이 정도 크기면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가 약 플러스 마이너스 2.7% 정도 된다고요. 전체 투표 득표율을 추정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7% 오차 범위.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오류로 인한 랜덤 샘플링 표가 성동구 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244개 선거구에서 평균적으로 한 1,456표 정도 나왔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걸 전국적인 분석의 기초 데이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성동구 을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좀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 자료에 전국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그래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전국 244개 지역구,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구별로 전자개표기 득표율하고 수개표 득표율 차이를 다 계산해서 그래프로 그렸어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자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일관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관된 패턴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전자개표 결과가 수개표 결과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는 더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평균적인 차이가 약 7.73%포인트에 달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7.73%포인트 차이가 거의 일정하게 관찰된다는 주장이군요. 상당히 구체적인 분석인데요. 혹시 이 자료에서 이런 전국적인 패턴에서 좀 벗어나는, 뭐랄까, 예외적인 지역에 대한 언급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료는 이 득표율 차이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지역들이 있다고 지적해요. 분석에 따르면 이런 지역들은 대체로 특정 정당,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아주 압도적으로 강한 곳들, 소위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텃밭 지역들? 네. 이 자료는 이런 지역에서는 어차피 두 후보 간 표 차이가 워낙 크니까 설령 전자개표와 수개표 간의 차이가 좀 발생하더라도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것 같은 그런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특히 자료가 주목하는 지역이 바로 전라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을 보면 전자개표 득표율하고 수개표 득표율 간의 차이가 대부분 통계적 오차 범위로 보는 플러스 3% 이내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전라도 지역은 오차범위 아니라고요? 네. 이 점을 두고 자료는 그 대수의 법칙이라는 걸 언급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이 모집단 평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 원리잖아요. 네, 그렇죠. 대수의 법칙. 그런데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자개표와 수개표 간의 차이가 통계적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아까 말한 7% 넘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유독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 차이가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뭐랄까 통계 법칙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 정말 다른 지역과 다른 양상이네요. 그럼 이 현상에 대해서 자료는 어떤 해석을 덧붙이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자료는 왜 유독 전라도 지역에서만 이 차이가 통계적 오차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해요. 다른 지역들은 다 7% 넘는 큰 차이가 일관되게 보이는데 여기만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이게 마치 특정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쪽에 유리한 상황에서는 통계 법칙이 성립하고 불리하거나 결과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성립 안 하는 그런 편리한 법칙 아니냐,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 편리한 법칙이라는 표현까지 쓰는군요. 네, 그러니까 전라도 결과가 정상이라면 다른 지역들에서 나타난 그 큰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즉, 뭔가 인위적인 개입의 결과일 수 있다. 네, 이제 자료의 논리 구조가 좀 더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성동구 을 사례에서 시작해서 표본 대표성 문제 해명하고 전국적 패턴 제시하고 또 예외적인 지역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는 시도,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런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 자료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 그러니까 22대 총선 당일 투표 결과에 대한 핵심 주장은 뭐라고 딱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2대 총선 당일 투표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전자개표 결과는 실제 투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특정 정당, 즉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다른 정당,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나타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이겁니다. 전자개표 결과가 실제와 다르고 특정 정당에 유리불리하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주장과 근거들, 그리고 이것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시각으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에 어쩌면 좀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